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북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경북행복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의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이유결 대표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경북행복재단이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이 2011년 7월에 출범을 해서 올해 꼭 10년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차를 준비해서 올 구미에서 저희들이 10주년을 기념하는 백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 복지에 관한 그런 토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10년 전에 경상북도의 이제 그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또 이제 더구나 이 이철효 도지사께서 그 복지 공약으로 인해서 이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 정책 이렇게 해서 경북 그런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발맞춰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행복재단이라고 하면 네. 단순히 복지기관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행복재단은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도민의 행복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저희들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하는 게 이제 재단에는 박사급의 이제 역량을 갖춘 11명의 정도의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보건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의 그 시설이 한 약 100개 정도를 저희가 해마다 컨설팅하고 또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수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복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에 관한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한 5가지 정도의 저희들이 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포항에 있는 도내 8만 여성 장애인을 위한 여성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 기관이 보면은 돌봄 기관이 보면은 5명 미만의 기관에 보면은 이제 한 분이 결혼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백을 메꿔주는 이제 대체 인력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웃사촌 복지센터라고 해서 네 군데 시범 지역 포항, 안동, 의성 이런 지역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7,000여 개의 경로당에 경로당 행복 도우미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 시설을 지원하는 일까지 활발하게 수행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 경북행복재단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을 받았고요. 부패방지 시책평가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뤘는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동안에 그 재단의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A 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이제 B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중장기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부서도 개편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해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경영평가 S등급을 취득을 했고요.
또 작년에 보면은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계약도 해주고 또 결산도 봐주고 했는 그런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북 경상북도지사상도 받았고요. 또 그 앞에 이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대로 대체인력지원센터 그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했다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앞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뭐 S등급, 1등급 달성 이런 문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운 기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룬 만큼 경북 행복재단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역점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이 아마 그 올해 이제 10년 차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임을 해서 그 올해를 보건복지 경영 원년의 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이제 그 문구를 이제 만들어서 그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10년 차를 기점으로 해서 설립 10년 또 그 위에 미래 10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또 사회적인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쵸. 복지도 그렇고 또 저희 경북으로 말하면 또 고령화가 빨리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뭐 한 20% 넘어가는 것이 한 30년, 2030년 되면은 뭐 그냥 30%까지 육박하는 그런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인구가 또 소멸되는 지역에 또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저희들이 개발해서 현장에 접목을 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이제 복지 정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역점을 둬서 우리가 1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장 중심형 복지 정책이란 말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관광지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경북 행복 누비단이라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관광 약자 그중에서도 장애인분들 역시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여건이 잘 갖춰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 실태조사 작년도에 했던 것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평균 아마 90일 정도의 90% 정도의 이 여행이라든지 이제 역 활동을 누린다면은 장애인들은 한 6.8% 정도밖에 이제 못 누리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누리는 시간들을 보면은 한 거의가 뭐 TV 시청하는 게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내 8만 여성 장애인도 계시지만은 그 엑스포 대공원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서 엑스포 대공원이 그동안에 법적으로 장애인이 이제 지원하는 시설이 돼 있지만은 한 번도 이제 검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체 장애인 되시는 분하고 또 시각 장애인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같이 현장을 이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해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인, 또 임산부, 또 이 어린이들이 오면은 정말 그 이 엑스포 대공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설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복 누비단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앞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수치를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지난 4월쯤에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활동 부탁드리고요. 대표님께서 이제 취임 후에 경북 행복재단에서 일하시면서 좀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 민선 7기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이 핵심 이제 분야를 이제 그 공약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특히 보면은 양극화가 심화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역 사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쵸. 예,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외국으로만 나다니던 뭐 이런 시각에서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의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사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네 군데 시범적으로 우선에 올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보면은 속해져 있는 게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 보면 한 8,0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7,000개 정도의 경로당에 한 460명 정도의 행복도우미가 파견이 되어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또 뭐 율동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가서 경로당을 그냥 가서 이제 소일거리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경로당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이제 행복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각 파트별로 가서 이렇게 그 도우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이제 경로당의 소일마던 곳에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의 그 돌봄을 하는 그래서 이제 경로당의 문화를 좀 바꿔 나간다. 그런 쪽에 이제 역점을 둬서 시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프로그램화해서 예, 네,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럼 앞서 말씀하신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 그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를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선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건강과 돌봄을 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리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양성을 해서 발굴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리더들을 양성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라고 하면 뭐 재난지원금 아니면 뭐 학교 장학금 같은 현금 복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현금 복지를 지양하고 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복지라 하면은 두 가지를 이제 우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복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그 이 기본소득제 그것도 이제 현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사회 복지 서비스라면은 이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현금 복지는 우선에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속이 되질 않고 또 그것을 또 한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받기를 원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공짜가 아닌데도 공짜이냐 이제 그 인식하게 되고 그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회 서비스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제 보육인에 대한 이제 간병 활동을 늘리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한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바로 일자리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또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또 사회적으로 안정도 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OECD 국가들에 보면은 유럽에 이제 그 복지가 성행하는 그런 유럽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현금 복지를 이제 하질 않고 거의 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사회 서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것이 선순환의 사이클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적인 예로 보면은 지난 이철호 도지사께서 공약에서 하셨던 그 경로당 행복도우미 400명, 또 프로그램 합하면은 460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일자리가 생긴 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 구조가 되겠네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는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유럽도 이렇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북행복재단에서는요, 도민들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민들에게 이용권이라는 용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용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하죠. 이용권. 이제 바우처를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용권은 사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우처 제도의 일종인데요. 기존에 있던 그 시군에서 하는 바우처는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거기는 또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준에 맞아야지 이제 지급을 하게 되나 아주 그냥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그렇지도 않고요. 한 10% 정도를 이제 자기가 이제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면서 하는데 단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예. 성인은 또 부모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의 27개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용권을 이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이제 시군에서 지금 이용들을 많이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제 그 사업권을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좀 더 맞는 사업으로 이제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개발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7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좀 현재는 맞춤형 서비스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북 행복재단 1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4일 날 이제 설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유공 이제 표창도 물론이고 또 그날 또 그 이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던 서상목 장관도 오셔서 이제 특강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그 동안에 지났던 그 잘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PPT로 좀 소개도 하고요. 또 멀리 있는 곳에 이제 뭐 울릉도 쪽에 있는 분하고 또 이렇게 행복도우미하고 직접 연결도 해서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가 학술대회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또 대표님 보니까 홈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6월 말까지 열린다고 돼 있던데 추가적으로 한번 짧게 들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 모토가 보면은 도민이 참여하는 이제 경영 이런 이제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저희들만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보면은 이 종류별로 보면은 복지의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책에 이제 좀 소개가 되고 또 그것의 혜택을 좀 받고 사업을 좀 늘려가고 싶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는 것을 그냥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이제 교수님들, 전문위원들이 이제 해서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은 우리가 그것에 맞게 도하고 의회하고 이제 협의해서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 재단의 장점이 뭐냐하면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중심 밀착형 연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적용이 가능한 연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현율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저희들이 합심해서 단결해서 이겨나가리라 봅니다. 저희 경상북도가 다양한 복지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현장에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경북 행복재단이 10주년을 기념으로 앞으로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이유결 대표이사와 함께 경북 행복재단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